Chicago. I'll show you around, yeah. You'll stay around. Bet your bottom dollar you lose the blues in Chicago. Chicago. The folks who visit all wanna settle down. On State Street, that grace. 먼저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JTBC 손석희에 의해 폭로되었던 태블릿 PC의 실소유자가 최순실이라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와 미국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의 말씀 및 강사 소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중서부 부국모임 회장님이신 오성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성황리에 와주신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계속되는 자익 대립과 그다음에 공산화와 민주화 자유민주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는 6.25 사변 때 전쟁을 적화 통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뒤에 아시다시피 김신조 1.21 사태, 그 외에 천안 폭침, 연백도 폭침, 각종 도발을 지금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말을 안 한 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확정이 됐으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발의예요. 국회가 발의하는 것이 개헌하는 원칙입니다. 왜냐? 헌법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발표하기에는 너무나 거창한 문제. 한 나라의 100년 대안이 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대통령 어떤 누구든 한 사람이 헌법안을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발의하는 것은 대단히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우선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9차의 개헌이 있었는데요. 30년 전에 있었던 그 개헌이 소위 9차 개헌입니다. 이 개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육공화국 헌법이에요. 이 헌법이 30년 유지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30년 유지된 헌법이에요. 그 헌법을 만들 때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소위 그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네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 90몇 프로가 찬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이 30년을 계속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때 그 헌법을 노태우 씨 혼자서 발의했다? 그 헌법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우선 발의할 때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의한 거, 이건 문재인 씨가 독재자의 근성을 보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적인 대통령이라면 우리 대통령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가 발의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야 그 헌법이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헌법이 될 수 있어요. 우선 이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헌법을 이걸 할 때요, 3월 26일 날 발의할 때 그 전에 3월 12일 날 처음으로 안이라는 걸 이렇게 이런 안이 있다라고 소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일부터 26일 사이 2주간 만에 헌법이 나온 거예요. 안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졸속하고 기습적인 발의예요. 보통 헌법을 발의할 때는 충분히 안을 알려서 확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들어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안을 확정을 시켜야 정식으로 통과될 수 있는 소위 그 안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의논도 없이 하루아침에 불쑥 던져버린다. 이거는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루아침에 유신헌법 만드는 거나 같은 발상이에요. 문재인 씨는 상당히 독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그 발상이나 행동하는 방법이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민주적인 어떤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 헌법 개헌안은요, 전면 개헌안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70년 동안 써왔던 한자 한문 혼용의 헌법 문안을 완전 한글로 고쳤습니다. 이거는 좀 뭐 어떻게 또 용어상의 문제라고 어떤 사람들은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한자로 혼용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은 거냐, 한글로 고치는 게 좋은 거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상이 남겨준, 건국의 아버지들이 남겨준 문서를 함부로 그렇게 뜯어 고치는 거 아닙니다. 한자 혼용을 만들었으면 그 나름대로 그 한자 혼용의 그 조상들의 그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후손들의 임무예요. 그러한 정신이 없으면 나라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가 100년, 200년, 300년 유지가 되려면요, 후손들이 조상들의 선조들이 한 일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오래 지속도 못 되는 거예요. 한자가 보기 싫다고 한글로 고치는 거, 장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 조항의 반이 고쳐집니다. 제가 쉬어보니까 160개 항목이에요. 160개 항목을 고치는 거예요. 새로 만들거나 뜯어 고치는 거예요. 새로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개헌이 아니에요. 이런 개헌은 전면 개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일반 개헌하고 틀려요. 보통의 개헌은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없어서 그래요. 원 포인트 개헌입니다. 원 포인트 개헌. 미국 헌법을 보세요. 미국 헌법은요, 1780몇 년에 생긴 이후에 그동안에 27차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부터 10차까지는요, 그 소위 Bill of Rights, 인권 선언 조항이고, 그거는 처음 헌법에 같이 붙어서 고친 거예요. 그래서 통과될 때 같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어멘드먼트가 아니었어요.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지난 200몇 년 동안에 17차의 개헌이 있었는데,
이 17자 개헌은 전부가 다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원포인트 개헌. 쉽게 말하면 한 가지 한 가지 사항을 고치는 거예요. 한 가지 사항. 왜 그러냐? 왜 한 가지 사항을 고치냐? 한꺼번에 고칠 때 확 그냥 뜯어 고치면 편하고 좋은데,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개헌을 하나씩 10몇 년, 20몇 년이 걸리면서도 하나씩 고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때 여러 개를 섞어서 개헌을 하면요, A는 난 찬성이야. A를 고치는 건 찬성이야. 근데 B를 고치는 건 나 반대야. 그럴 때 그 사람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어요?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권자가 국민 아닙니까? 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때, 자, 저기 뭐 비빔밥에다가 밥하고 콩나물 막 고기 뭐 다 섞어서 먹어라. 저는 고기를 안 먹는데요. 아, 그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손님을 모시는 거고 주인을 모시는 겁니까? 아니죠. 주인을 모시려면은 한 조항 한 조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벌써 전 헌법의 반을 뜯어 고쳐서 160개 조항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국민들에게 예스야 노야 이렇게 묻는다는 것. 그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이에요. 국민을 종으로 하는 거예요. 종으로. 내 말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어. 이 발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재인 씨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독재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조항으로 들어가서 전문에서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이 들어갔어요. 물론 이거는 5.18 민주화, 5.18 특혜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 치고 여러분 헌법 전문에다가 이렇게 대정부 투쟁한 역사만 쓰는 이런 헌법은 없는 거예요. 헌법을 만들 때는요, 자기 조상의 자랑거리만 쓰는 겁니다. 내가 헌법을 만들면서 가헌을 만들면서 우리 집은 술도 먹지 말고 뭐도 조상이 나쁜 짓 한 것만 쭉 쓰면서 외박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거 조상 욕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헌법을 만일에 국민들이 읽게 되면 대한민국은 투쟁의 역사야. 나도 투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국민들을 헌법은 이 의견이 다른 많은 국민들을 하나의 틀로 넣기 위한 통합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투쟁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내부 싸움 한 것만 줄줄이 헌법 전문을 다 쓰는 헌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헌법 전문이 왜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 없애야 됩니다. 필요도 없는 헌법 전문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싸움거리만 만들어요. 그 다음에 1조 3항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1조항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국가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국가의 차이가 뭡니까? 국가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차이가 뭐예요?
지방자치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서울시는 제일 큰 서울시를 예를 들어도 첫째는 조세권이 없어요. 두 번째는 경찰권이 없어요. 경찰을 안 가지고 있고 사법권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사법권, 경찰권, 조세권. 국가는 이 세 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미국의 주정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나 모르지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몇 개의 국가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50개 주로 나눠도 될 만큼 넓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남한이 불과 9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몇 개의 국가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남한을 쪼개겠다는 건지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방제를 지향하고 있죠. 소위 중국식의 일국양제를 노리고 있는 조항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국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2조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도 조항이 들어갔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법률로 왜 정하게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에 수도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제한 이유를 보면은 지난번에 행정 수도를 두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를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설명드렸어요. 수도를 옮기는 것이 대한민국 안에서 옮기는 건지 다른 데로 옮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조항이 역시 또 평양으로 옮긴다고 소리 들었어. 하루아침에 수도 법률 국회에서 법률만 고치면은 수도가 바뀌는 거예요. 평양으로도 옮길 그것도 할 수 지난번에 가능성이 있어. 행정 수도를 옮길 때 왜 못 옮겼는 줄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이유를 아세요? 헌법재판소에서요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 이상경 대법관, 제가 실명 공개하겠어요. 이상경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지방 분인데 이분이 수도를 옮기는 건 법률로 옮길 수 없다. 헌법을 고쳐서 옮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게 통과된 거예요. 그 사람 논리가 뭐냐? 아니 수도 서울을 법률에도 없고 있는데 우리가 수도를 둔 거는 적어도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여기 수도에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관습법이다. 관습헌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이론을 채택을 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을 부결시킨 겁니다. 그거서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헌법을 고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때 못 고친 헌법을. 그때 이상경 씨 그렇게 그거 위헌시켰다고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양반 세무조사 당하고 해가지고 그 양반 노이로제 걸려서 그냥 헌법재판관직 사임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에서 사람과 국민을 구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경복 회장님이 아까도 참 다 돼가는데. 어이없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 아무 소용없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뭐 국민일 필요가 뭐 있나. 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원화 문화, 다원화 시대에 부흥을 하겠다고. 아, 그런 뜻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왜 만든 줄 아세요?
북한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취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임종석 씨가요,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뭐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저작권 소송을 대행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왜 저작권을 남한 사람 저작권만 인정하냐? 북한 사람 저작권도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저작권 소송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상속권 소송, 북한 사람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북한 사람의 저작권을 주장한다. 그때 이제는 공공연하게 헌법에 들어가면은 북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국민적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요. 이러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이렇게 변호사 비용을 압수를 하면은 변호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됩니다.